병원에서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허리 통증의 진짜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이 척추나 디스크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곳에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순간 지금까지의 치료법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이소에서 파는 평범한 물건들이 수백만 원짜리 의료기기보다 효과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뻣뻣하고 아픈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설 때 아이고 소리가 저절로 나오고 조금만 오래 앉아 있어도 허리가 묵직하게 아파옵니다. 병원에 가면 디스크나 근육 문제라고 하는데 수술은 무섭고 물리치료는 시간도 돈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동네 다이소에서 파는 간단한 도구 3가지만 있으면 이런 허리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정말 믿기 어렵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허리 통증의 가장 큰 원인은 근육이 굳어지고 뭉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하기 때문에 허리와 엉덩이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이렇게 굳은 근육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염증을 만들어 통증을 일으킵니다. 또한 약해진 허리 근육은 척추를 제대로 지지하지 못해 더 큰 부담을 만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리 통증의 진짜 원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뼈나 디스크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근육과 근막의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근막이란 근육을 둘러싼 얇은 막으로 이것이 서로 달라붙고 꼬이면서 통증이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는 MRI나 엑스레이로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장시간 앉아있는 직장인들의 경우 엉덩이 근육인 둔근이 약해지고 고관절 굴곡근이 짧아집니다. 이로 인해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허리에 과도한 부담이 가게 됩니다. 또한 목과 어깨가 앞으로 나오는 거북목 자세는 척추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려 허리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면 일단 쉬거나 파스를 붙이는 정도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일시적인 완화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굳은 근육을 풀어주고 뭉친 부분을 눌러주며 허리를 올바르게 지지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못된 치료 방법들이 오히려 통증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작정 안정을 취하는 것은 근육을 더욱 약하게 만들고 굳게 만듭니다. 강한 마사지나 무리한 스트레칭은 염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진통제에만 의존하는 것은 통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부작용만 늘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방법은 복잡한 운동이나 비싼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이소에서 몇 천 원으로 살 수 있는 도구들과 하루 10분 정도의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허리 통증은 단순히 참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방치하면 점점 더 심해져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방법들을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허리 건강이 한층 나아질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건강한 생활 지혜를 나누어 가시기 바랍니다. 허리 통증을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는 굳어진 근육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바로 폼롤러입니다. 다이소 운동용품 코너에서 3,000원에서 5,000원이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간단한 도구가 놀라운 효과를 보여줍니다. 폼롤러의 원리는 근막 이완입니다. 근막이란 근육을 둘러싼 얇은 막으로 이것이 뭉치고 달라붙으면 근육의 움직임이 제한됩니다. 폼롤러의 압력과 마찰을 통해 이런 근막의 유착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킵니다. 또한 롤링 동작이 림프순환을 도와 염증 물질을 배출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폼롤러를 선택할 때는 너무 딱딱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사용하는 분들은 부드러운 재질의 것부터 시작해서 적응되면 좀 더 단단한 것으로 바꿔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길이는 60cm 정도가 적당하며
표면에 돌기가 있는 것보다는 매끄러운 것이 초보자에게는 더 좋습니다. 폼롤러 사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바닥에 요가 매트나 두꺼운 담요를 깔아줍니다. 딱딱한 바닥에서 직접 하면 등이 아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 폼롤러를 놓고 등을 대고 눕습니다.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살짝 들어 올린 다음 몸을 앞뒤로 천천히 굴려줍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척추뼈 중심은 피하고 양옆 근육 라인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척추뼈 위에서 직접 굴리면 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대신 척추를 중심으로 양쪽 3에서 4cm 정도 떨어진 지점의 등 근육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어깨뼈 안쪽 부분과 허리 양쪽 근육을 중점적으로 풀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체를 풀 때는 목 부분은 피하고 어깨뼈 아래쪽부터 시작합니다.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면서 등 중간 부분을 지나 허리 위쪽까지 굴려줍니다. 한 번에 길게 굴리지 말고 조금씩 위치를 바꿔가며 세밀하게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뭉친 부분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10에서 15초 정도 멈춰서 압력을 가해줍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도 함께 풀어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엉덩이 근육이 굳으면 골반의 움직임이 제한되어 허리에 더 큰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엉덩이를 폼롤러 위에 올리고 다리를 교차시키며 몸무게로 압력을 가해줍니다. 한쪽씩 번갈아 가며 하되 너무 아픈 부분은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적응시켜 나갑니다.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 근육도 중요한 부위입니다. 햄스트링이 짧고 딱딱하면 골반이 뒤로 기울어져 허리가 둥글게 굽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허벅지 뒤쪽에 폼롤러를 대고 손으로 바닥을 짚어 몸을 지탱하며 앞뒤로 굴려줍니다. 무릎 뒤쪽은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는 곳이므로 피하고 허벅지 중간 부분을 중심으로 풀어줍니다. 다리 옆쪽의 장경인데도 놓치면 안 되는 부위입니다. 이 부위가 짧아지면 골반의 균형이 무너져 허리에 영향을 줍니다. 옆으로 누워서 다리 바깥쪽에 폼롤러를 대고 팔로 몸을 지탱하며 위아래로 굴려줍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아플 수 있으니 무리하지 말고 점차 강도를 높여가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아픈 부위를 지날 때 꽤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뻐근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든다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해주세요. 한 부위당 30초 정도, 전체적으로 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오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짧게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폼롤러를 사용할 때는 호흡도 중요합니다. 아픈 부분을 누를 때 숨을 참지 말고 천천히 내쉬면서 근육이 이완되도록 도와줍니다. 긴장하면 근육이 더 수축되어 효과가 떨어집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깊고 천천히 호흡하면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 후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폼롤링을 하면 근육에서 노폐물이 배출되는데 이를 원활하게 배출하려면 충분한 물이 필요합니다. 또한 근육이 이완된 상태에서는 스트레칭 효과도 더 좋아지므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함께 해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폼롤러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든지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TV를 보면서 할 수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할 수도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매일 짧게 하는 것이 근육을 푸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몸이 점점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뭉친 근육의 매듭 같은 지점들을 집중적으로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도구가 바로 마사지볼입니다. 다이소에서 3,000원이면 살 수 있는 작고 단단한 고무공 같은 도구인데 근육 속 깊숙한 매듭을 풀어주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트리거 포인트란 근육 내에 형성되는 작고 딱딱한 매듭 같은 부분을 말합니다. 이 부분을 누르면 그 지점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까지 아픈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엉덩이의 특정 지점을 누르면 허리나 다리까지 아픈 감이 퍼지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트리거 포인트를 정확히 찾아서 풀어주면 넓은 범위의 통증이 해결됩니다. 마사지볼을 선택할 때는 크기와 단단함을 고려해야 합니다. 처음 사용하는 분들은 테니스 공 정도의 크기와 부드러움이 적당합니다. 좀 더 강한 자극을 원한다면 라크로스 볼 정도의 단단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크기는 6에서 8cm 정도가 가장 사용하기 편하며
표면이 매끄러운 것이 좋습니다. 마사지볼을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등과 등받이 사이에 마사지볼을 끼워 넣고 몸을 앞뒤 좌우로 움직여줍니다. 아니면 바닥에 누워서 엉덩이 밑에 두고 체중으로 눌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벽에 등을 대고 마사지볼을 등과 벽 사이에 끼워 넣고 몸을 움직이는 방법도 좋습니다. 벽을 이용한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강도 조절이 쉽습니다. 벽에서 한 발짝 정도 떨어져 서서 등을 벽에 기대고 마사지볼을 등과 벽 사이에 끼웁니다. 무릎을 살짝 굽히고 몸을 위아래,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며 아픈 지점을 찾아갑니다. 체중을 앞뒤로 조절하면서 압력의 강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서 하는 방법은 더 강한 압력을 줄 수 있지만 초보자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등 근육을 풀 때는 바닥에 누워서 어깨뼈 안쪽 부분에 볼을 대고 무릎을 세운 채 몸을 좌우로 굴려줍니다. 한쪽 팔을 가슴 앞으로 감싸 안으면 어깨뼈가 벌어져서 그 사이 근육에 더 잘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엉덩이 근육을 풀 때는 특히 주의 깊게 해야 합니다. 이 부위에는 좌골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누르면 다리까지 저림감이 올 수 있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한쪽 엉덩이 밑에 볼을 대고 다리를 교차시켜 압력을 조절합니다. 아픈 지점을 찾으면 그 자리에서 천천히 원을 그리듯 움직여줍니다. 허리 옆쪽의 광배근과 요방형근도 중요한 부위입니다. 옆으로 누워서 겨드랑이 아래쪽부터 허리 옆쪽까지 볼을 굴려주면 됩니다. 이 근육들이 뭉치면 허리를 구부리거나 돌리는 동작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불편을 줍니다. 특히 한쪽으로만 가방을 메거나 같은 방향으로만 돌아서는 습관이 있다면 이 부위가 많이 뭉칠 수 있습니다. 목과 어깨 연결 부위인 상부 승모근도 함께 관리해주면 좋습니다. 이 부위가 뭉치면 어깨가 앞으로 나오고 목이 앞으로 기울어져 척추 전체의 정렬에 영향을 줍니다. 벽에 기대어 어깨와 목 사이 부분에 볼을 대고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픈 지점을 정확히 찾는 것입니다. 마사지볼로 천천히 움직이다가 특히 아프거나 뭉친 부분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10초 정도 멈춰줍니다. 그 다음 다시 위치를 조금씩 옮겨가며 다른 지점들도 눌러줍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시원하면서 뻐근한 정도로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압력을 가할 때는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누르다가 근육이 이완되면서 점차 압력을 높여갑니다. 갑자기 강하게 누르면 근육이 방어적으로 수축해서 오히려 더 뭉칠 수 있습니다. 마치 꽃봉오리가 천천히 피어나듯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흡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픈 부분을 누를 때 숨을 참지 말고 천천히 길게 내쉬면서 근육이 이완되도록 도와줍니다. 들숨보다는 날숨에 집중하여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초 들이마시고 8초 내쉬는 리듬으로 호흡하면서 실시하면 더욱 좋습니다. 마사지볼 사용 후에는 해당 부위를 가볍게 스트레칭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압력을 가해서 풀어진 근육을 스트레칭으로 늘려주면 혈액순환이 더욱 좋아지고 유연성도 증가합니다. 너무 강하게 늘리지 말고 편안한 정도로 20에서 30초간 유지해주면 됩니다. 특히 엉덩이 근육과 척추 옆 근육을 집중적으로 눌러주면 허리까지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엉덩이 근육이 굳으면 골반의 움직임이 제한되어 허리에 더 큰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도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짧고 자주 하는 것이 근육을 가장 잘 풀어줍니다. 마사지볼의 또 다른 장점은 휴대가 간편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실이나 자동차 안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 틈틈이 뭉친 부분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운전을 해야 하는 분들은 차 안에 하나씩 비치해두고 신호대기 시간이나 휴게소에서 간단히 사용하면 좋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일상생활에서 허리를 올바르게 지지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근육을 잘 풀어줘도 평소 자세가 나쁘면 다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허리 지지 쿠션입니다. 올바른 앉은 자세의 중요성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척추는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을 유지해야 하는데 잘못된 자세로 앉으면 이 곡선이 무너집니다. 특히 허리 부분의 전만 곡선이 사라지면서 디스크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바른 자세로 앉으면
디스크 압력이 30에서 50% 정도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집중해서 일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구부정한 자세가 되기 마련입니다. 이때 허리 지지 쿠션이 자동으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쿠션이 허리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지지해 주어 의식하지 않아도 올바른 자세가 만들어집니다. 다이소에서 5,000원 정도에 살 수 있는 허리 지지 쿠션을 의자에 끼워 넣어 보세요. 앉자마자 허리가 자동으로 펴지고 어깨까지 반듯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쿠션의 위치는 허리 중간 벨트를 매는 라인 위치에 맞춰 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쿠션을 선택할 때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너무 딱딱하지도 너무 푹신하지도 않은 적당한 경도가 중요합니다. 높이는 10에서 15cm 정도가 적당하며 허리 곡선에 맞는 형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미끄러지지 않도록 뒷면에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거나 끈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른 쿠션 위치를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등을 쿠션에 기대고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습니다. 무릎이 90도 정도 구부러지고 허벅지가 의자 면과 평행한 상태가 이상적입니다. 쿠션이 허리의 가장 오목한 부분을 받쳐주되 배를 앞으로 밀어내지 않을 정도여야 합니다. 쿠션 사용 시 의자 높이도 함께 조절해야 합니다. 발이 바닥에 닿지 않거나 무릎이 너무 높이 올라가면 허벅지 뒤쪽이 압박되어 혈액순환에 방해가 됩니다. 모니터는 눈높이에 맞춰 배치하여 목이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쿠션의 장점은 어디서든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식탁, 의자, 소파, 자동차 안, 사무실 등 앉는 곳이라면 어디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볍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도 좋습니다. 오래 앉아 있을 때 허리에 가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하루가 훨씬 편해집니다. 자동차에서 사용할 때는 특히 도움이 됩니다. 자동차 시트는 대부분 허리 지지가 부족하게 설계되어 있어 장거리 운전 시 허리에 큰 부담을 줍니다. 운전석에 허리 지지 쿠션을 놓으면 장시간 운전해도 허리가 덜 피곤합니다. 또한 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을 돌릴 때도 허리에 가는 충격을 줄여줍니다. 사무실에서는 쿠션 사용과 함께 의자 조절도 중요합니다. 팔걸이 높이는 어깨가 올라가지 않을 정도로 조절하고 등받이 각도는 100에서 11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곧게 세우면 오히려 허리에 부담이 되고 너무 뒤로 젖히면 목이 앞으로 나옵니다. 집에서 소파나 의자에 앉을 때도 쿠션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특히 푹신한 소파는 허리 지지가 전혀 되지 않아 장시간 앉아 있으면 허리가 둥글게 구부러집니다. 이때 허리 뒤에 쿠션을 대고 앉으면 자연스럽게 바른 자세가 유지됩니다. 허리 지지 쿠션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너무 두꺼운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두꺼우면 오히려 허리가 과도하게 젖혀져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두께로 허리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쿠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앉는 습관도 함께 개선해야 합니다.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은 골반을 비틀어 허리에 부담을 줍니다. 한쪽으로만 기대어 앉는 것도 척추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양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 등을 곧게 세우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세 가지 다이소 제품만 잘 활용해도 허리 통증은 크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더 큰 효과를 보려면 평소 생활 습관도 함께 교정해야 합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먼저 앉는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30분 이상 같은 자세로 앉아 있지 마세요. 중간중간 일어나서 허리를 좌우로 돌리고 뒤로 젖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굳어지는 근육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앉아 있을 때는 50분 앉으면 10분 휴식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휴식 시간에는 반드시 일어나서 걸어 다니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화장실에 가거나 물을 마시러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휴식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자세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앉을 때의 발 위치도 중요합니다. 발이 바닥에 닿지 않으면 발받침대를 사용하여 무릎이 90도가 되도록 해줍니다.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앉는 것도 허리에 부담을 주므로 피해야 합니다. 발목을 가끔씩 돌려주면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허리를 숙여서 들지 말고 무릎을 굽혀서 다리 힘으로 들어 올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갑자기 몸을 비트는 동작도 피해야 합니다. 청소나 빨래를 할 때 특히 조심해 주세요.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르세요. 먼저 물건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갑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릎과 엉덩이를 구부려 앉습니다. 등은 곧게 펴고 물건을 몸에 바짝 붙여서 잡습니다. 다리 힘으로 천천히 일어나되 허리는 곧게 유지합니다. 물건을 내려놓을 때도 마찬가지로 다리를 구부려서 천천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절대 허리만 구부려서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5kg 이상의 무거운 물건은 혼자 들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카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닥을 닦을 때는 무릎을 꿇고 하거나 긴 막대 걸레를 사용합니다. 진공 청소기를 사용할 때는 허리를 구부리지 말고 다리를 벌려서 중심을 잡고 사용합니다. 빨래를 넣을 때는 빨래 바구니를 높은 곳에 올려놓아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허리에 큰 충격이 갑니다. 옆으로 돌아 누운 다음 팔로 바닥을 짚고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잠에서 깨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침대에서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세요. 무릎을 가슴으로 끌어안기 허리 돌리기 등을 침대에서 먼저 해준 다음 일어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굳어진 근육이 풀어져서 하루를 더 편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 환경도 허리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너무 푹 꺼지는 매트리스보다는 적당히 단단한 매트리스가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딱딱해도 압력이 집중되어 불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경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수면 자세에 따라 베개와 쿠션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옆으로 잘 때는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고 똑바로 잘 때는 무릎 밑에 베개를 받쳐주면 허리에 가는 압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엎드려 자는 것은 목과 허리에 무리를 주므로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리에서 돌아 누울 때도 몸 전체를 한 번에 돌리는 것이 허리 비틀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신발 선택도 허리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굽이 너무 높은 신발은 골반을 앞으로 기울게 해서 허리에 부담을 줍니다. 반대로 굽이 전혀 없는 평평한 신발도 발의 아치를 무너뜨려 전신 정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에서 3cm 정도의 적당한 굽이 있고 쿠션이 좋은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다이소 3가지 도구로 허리 통증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폼롤러로 굳은 근육을 풀어주고 마사지볼로 뭉친 지점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허리 지지 쿠션으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올바른 생활 습관과 간단한 운동을 더하면 허리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싼 장비나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이소에서 파는 간단한 도구들과 하루 10분 정도의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어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 번에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해주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개선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 며칠은 귀찮고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계속 해보시면 분명히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면서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해 주세요. 어떤 동작이 더 효과적인지, 언제 하는 것이 좋은지 스스로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방법이라도 사람마다 효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했는데도 통증이 계속되거나 더 심해진다면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더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허리 통증은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허리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작은 관심과 꾸준한 관리가 모여서 건강한 허리를 만들어줍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허리가 한층 더 건강해지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건강한 허리로 더 활기찬 일상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